음, 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혼자서 공부하고 계신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묵묵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당신의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시는 모습, 정말 멋지십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바로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라는 네이버 블로그의 포스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기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중에서 그 6306번 문제풀이를 상세히 다루고 있더라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단계별로 풀어보면서 전기기능사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핵심 공식들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특히 계산 과정에서 전압, V, 전류 A, 저항 옴 같은 단위들, 이걸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기 중에서 정답을 골라내는 실전 감각, 이걸 키우는 데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문제 상황부터 정확히 파악해야겠죠? 문제를 보니까 저항 R 값이 8옴, 그리고 유도 리액턴스 XL 값이 6옴인 코일이 있고요. 이게 직렬로 연결된 회로가 주어졌습니다. 네, 이 회로 양단에 200V V의 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 A와 역률 %를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객관식 문제니까 선택지도 있네요. 1번은 20A 80%, 2번은 10A 60%, 3번은 20A 60%, 4번은 10A 80%. 이 중에서 이제 정답을 찾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RL 직렬 교류 회로 문제네요. 이런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개념이 바로 임피던스 Z입니다. 임피던스는 교류 회로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전체적인 저항 성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직류 회로에서는 저항 R만 생각하면 됐지만 교류는 주파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코일이나 커패시터에서 발생하는 저항 성분, 즉 리액턴스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문제처럼 저항 R과 유도 리액턴스 XL이 직렬로 연결된 경우에는요, 임피던스 Z를 마치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듯이 계산합니다. 공식으로는 Z 이퀄 루트 안에 R제곱 플러스 XL제곱이 됩니다. 임피던스, 교류 회로의 종합 저항 같은 개념이군요. 저항이랑 리액턴스를 벡터적으로 합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 주어진 값을 공식에 바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저항 R은 8옴, 유도 리액턴스 XL은 6옴이니까 임피던스 Z는 루트 안에 8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이 되겠네요. 계산하면 루트 64 플러스 36, 즉 루트 100이니까 딱 떨어지네요. 10옴입니다. 여기서 잠깐, 임피던스 단위도 저항이랑 똑같이 네, 맞습니다. 옴을 쓰죠. 옴을 쓰는군요. 처음엔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둘 다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을 나타내니까 같은 단위를 쓴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오, 정확합니다. 저항 R은요,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전류를 방해하고요. 리액턴스 X는 에너지를 저장했다 방출하면서 전류의 위상병화를 일으키죠. 그러면서 흐름을 방해합니다. 형태는 다른데 본질적으로는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같은 오미 단위를 사용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셨어요. 이렇게 임피던스 값 10옴은 이 회로 전체가 교류 전류에 대해 갖는 총 방해 정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위에 대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자, 임피던스 Z가 10옴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첫 번째 값, 바로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를 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바로 전기 이론의 기본 중의 기본이죠. 옴의 법칙이 등장합니다. 다만 이제 교류 회로니까 직류 회로의 옴의 법칙 I는 VR에서 저항 R 대신에 임피던스 Z를 사용해야 해요. 즉, 교류 회로에서의 옴의 법칙은 전류 I는 전압 V, 임피던스 Z입니다. 여기서도 단위 관계를 주목해 보세요. 전압의 단위인 볼트 V를 임피던스의 단위인 옴으로 나누면 우리가 구하려는 전류의 단위인 암페어 A가 나오죠. 공식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단위 관계를 따라가면 계산이 맞게 되고 있는지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와, 정말 옴의 법칙은 어디에나 적용되는군요.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전압 V는 200V고 방금 계산한 임피던스 Z는 10옴이니까 전류 I는 200V 10옴 이퀄 20A.
네, 전류값은 20암페어로 계산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보기 2번 10암페어 60% 하고 4번 10암페어 80%는 정답에서 제외할 수 있겠네요. 그럼 정답은 1번 아니면 3번 둘 중 하나네요.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중간 계산 결과로 답의 범위를 좁혀나가는 게 시간 절약에 큰 도움이 되겠죠? 아, 그럼요. 아주 효율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실전에서는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하니까요. 자, 그럼 이제 문제의 두 번째 요구사항인 역률, 파워 팩터를 계산해 볼 차례인데요. 역률은 말이죠. 전기 에너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전원에서 공급된 전체 전력, 이걸 피상전력이라고 하는데 이 피상전력 중에서 실제로 부하해서 유효하게 일을 하는 전력, 유효전력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코사인 세타라고도 표현하죠. 블로그 자료에서는 역률 계산 방법으로 유효전력 나누기 피상전력 공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역률이 콜 유효전력 피상전력 이렇게요. 역률, 이름 그대로 유효한 전력의 비율이군요. 그럼 먼저 유효 전력, P 액티브부터 계산해야겠네요. 유효 전력은 회로 내의 순수한 저항 성분에서 열이나 빛 등으로 실제로 소비되는 전력을 말하는 거죠.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맞습니다. 유효전력, 종종 P로 표시하죠. 그건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이고요. 공식은 전류 I의 제곱 곱하기 저항 R, 즉 P액티브 이퀄 I 제곱 곱하기 R입니다. 또 다른 공식으로는 P액티브 이퀄 V 곱하기 I 곱하기 역률, 코사인 세타도 있는데 지금은 전류랑 저항값을 아니까 I제곱 곱하기 R 공식을 쓰는 게 더 직접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I제곱 곱하기 R 공식을 사용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류 I는 아까 20암페어로 구했고 문제에서 주어진 저항 R은 8옴입니다. 따라서 유효 전력 P 액티브는 20암페어의 제곱 곱하기 8옴 이꼴 400 곱하기 8 이꼴 3200와트. 유효 전력의 단위는 우리가 일상에서 전기 제품 소비 전력 말할 때 쓰는 바로 그 와트군요. 이 단위도 확실히 기억해둬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와트가 실제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유효 전력의 단위입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피상전력입니다. 피상전력, 보통 S 또는 PA로 표시하는데요. 은 전원에서 공급되는 겉보기 전력이에요. 즉, 전압과 전류의 단순 곱으로 계산되는 전체 전력의 크기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유효 전력뿐만 아니라 리액턴스 성분 때문에 발생하는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고 전원과 부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무효 전력까지 포함된 개념이죠.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피상전력 Pparent는 전압 V 곱하기 전류 I입니다. 피상전력은 그냥 전압과 전류를 곱한 값이군요. 그럼 계산해보면 전압 V는 200V이고 전류 I는 20A이니까 피상전력 Pparent는 200V 곱하기 20A는 4000VA. 그런데 단위가 와트가 아니라 볼트암페어 VA네요. 이건 왜 그런가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피상전력의 단위로 볼트 암페어, 이 VA를 쓰는 이유는요. 이것이 단순히 전압과 전류의 크기만을 곱한 값이며 실제로 소비된 유효 전력 와트와는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유효 전력 와트는 실제로 일을 하는 진짜 전력이고 피상전력 VA는 일을 할 수도 있는 전력과 일을 하지 않는 무효 전력, 단위는 바르라고 읽습니다. 를 합친 겉보기 전력 크기인 셈이죠. 이 둘의 단위를 구분하는 것이 역률 계산이나 전기 설비 용량 산정 같은 데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위가 다르군요. 유효 전력은 와트, 피상 전력은 VA. 확실히 구분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유효 전력 3200와트와 피상 전력 4000VA를 모두 구했으니 드디어 역률을 계산할 수 있겠네요. 역률은 유효 전력, 피상 전력이니까 3200와트, 4000VA가 됩니다. 이 분수 4000분의 3200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4000분의 3200. 이제 약분을 해보죠. 분자 분모에서 0을 2개씩 지우면 40분의 32가 되고요. 이걸 8로 나누면 분모는 5, 분자는 4가 되네요. 그렇죠? 즉 5분의 4입니다.
소수로 계산하면 0.8이군요. 5분의 4, 즉 0.8. 다 왔습니다. 문제에서는 역률을 백분율로 물어봤으니까 0.8에 100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80%. 따라서 최종 결과는 전류 20A, 역률 80%입니다. 네, 정확하게 계산하셨습니다. 그럼 아까 남았던 보기 중에서 확인해 볼까요? 전류 20A, 역률 80%인 보기는 1번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여기서 역률 80%라는 값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값은 공급된 피상전력 4000VA 중에서 딱 80%인 3200W만 유효전력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20%는 무효전력으로 실제 일에는 기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역률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100%에 가까울수록 전기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역률이 낮으면요, 같은 양의 유효전력, 즉 실제 필요한 일을 얻기 위해서 더 큰 전류를 흘려보내야 해요. 그러면 전선에서의 전력 손실, I 스퀘어 R 손실이라고 하죠. 이게 커지고 변압기나 차단기 같은 전기 설비의 용량도 더 커져야 해서 비경제적이죠. 그래서 실제 산업 현장이나 대형 빌딩 같은 곳에서는 역률 개선용 카파시터를 설치해서 역률을 90% 이상으로 높게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 전기요금 제도 자체에 역률에 따른 할인 또는 할증 규정이 있기도 하고요. 전기 기능사로서 알아두면 좋은 실무 지식입니다. 와, 단순히 문제풀이 공식을 넘어서 실제 전기 시스템 운영과 효율성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군요. 역률, 이거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문제풀이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게 좋겠죠? 이런 유형의 문제는 정말 자주 나오니까요. 네, 그렇죠. RL 직렬 회로의 전류와 역률 계산은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풀이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첫째, 회로의 전체 저항 성분인 임피던스 Z를 계산합니다. 직렬 회로니까 Z는 루트 R제곱 플러스 XR제곱 공식을 사용했고 단위는 옴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10옴이었죠. 네. 둘째, 교류 옴의 법칙을 이용해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를 계산합니다. I는 VZ 공식을 사용하고 단위는 암페어, A입니다. 여기서는 200V 나누기 10옴 해서 20암페어였습니다. 셋째, 저항에서 실제로 소비되는 유효 전력 P 액티브를 계산합니다. P 액티브는 I제곱 곱하기 R 공식을 사용했고요. 단위는 와트, W입니다. 20A 제곱 곱하기 8옴 해서 3200W였죠? 넷째, 전원에서 공급되는 겉보기 전력인 피상 전력, 페어렌트를 계산합니다. 페어렌트는 V 곱하기 I 공식을 사용하고 단위는 볼트 암페어, VA입니다. 200V 곱하기 20A 해서 4000VA였습니다. 유효 전력하고 단위가 다르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VA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역률을 계산합니다. 역률은 유효 전력, 피상 전력, P 액티브 페어렌트 공식을 이용합니다. 3200W 나누기 4000VA. 아까 4000분의 3200이었죠? 이게 0.8. 문제에서 백분율을 요구했으므로 80%가 최종 답이었습니다. 각 단계마다 정확한 공식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볼트 V, 암페어 A, 옴, 와트 W, 볼트 암페어 VA 같은 단위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산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계산 과정에서 단위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특히 기능사 필기시험처럼 시간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합격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에 소개된 기출문제 하나를 통해 RL 직렬 회로의 핵심 계산 과정을 단계별로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역시 핵심은 정확한 공식 이해와 단위 적용이었습니다. 네, 이런 계산 문제는 꾸준한 연습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한 것처럼 필요한 공식을 떠올리고 주어진 값을 차분히 대입하면서 단계를 밟아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복 연습을 통해서 풀이 과정을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합격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혼자 공부하는 길이 가끔 막막하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고 문제를 풀어내는 성취감을 연료 삼아서 계속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최종 합격을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이 스스로 더 탐구해 볼 만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저항 R하고 유도 리액턴스 XL, 즉 코일 성분만 있는 회로를 다뤘잖아요. 만약 회로에 코일 대신 또는 코일과 함께 커패시터, 콘덴서가 포함되어 있다면, 즉 용량 리액턴스 XC 성분이 있다면 임피던스 계산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특히 RRC 중열 회로에서는 임피던스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계산한 역률은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뒤처지는 지상 역률이었습니다. 반대로 커패시터 성분이 우세한 회로에서는 전류 위상이 전압보다 앞서는 진상 역률이 나타나는데, 이 지상과 진상이라는 용어는 구체적으로 회로의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 부분을 다음 학습 주제로 삼아 관련 내용을 찾아보시는 것도 전기 이론의 깊이를 더하는 좋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